선생님이 저희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부터 증명해 보세요. 울산의 한 공업고등학교에 새로운 여자 체육교사. 하지만 200명의 거친 남학생들 앞에 선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대장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있어요. 웬만한 남자 선생님들도 어려워해요. 학교를 주름잡는 사대장은 새 선생님을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것을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 수업의 규칙부터 알려줄게. 과연 가느다란 체구의 여자 선생님이 덩치 큰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아픈 비밀은 무엇일까요? 거친 아이들과 상처받은 선생님이 만나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란입니다. 지금은 울산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때 저에게는 스나이퍼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었어요. 그 일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거친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아이들과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서로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서미란의 군 시절 마지막 호출명은 스나이퍼였어요. 한번 조준한 목표는 절대 놓치지 않는 저격수. 그 이름처럼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 UDT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성 전투 교관이었죠. 30살의 미라는 가느다란 체구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남자보다 강했어요. 그녀의 팔은 턱걸이를 신게도 거뜬히 해냈고 맑은 눈동자는 300m 밖의 관역 중심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 한마디에 덩치 큰 대원들도 숨을 죽였죠. 집중해. 한 번의 실수가 동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따뜻했어요. 지옥주라 불리는 극한 훈련 기간 동안 그녀는 24시간 깨어있는 감독관이었어요. 파도가 거센 바다 위에서는 가장 정확한 조타수였고 실탄이 날아다니는 훈련장에서는 가장 냉철한 평가관이었죠. 그녀는 인간의 몸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정신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완벽한 미란에게도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이 있었어요. 미란에게는 김태연이라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요. 태연은 어릴 때부터 몸이 작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누나와는 정반대였죠. 미란이 운동장을 뛰어다닐 때 태연은 구석에서 책을 읽었어요. 미란이 친구들과 어울릴 때 태연은 혼자 그림을 그렸어요. 누나, 나도 누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어린 태연이 자주 물어봤던 말이에요. 그때마다 미라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태연아, 강함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누나처럼 몸이 강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강한 것도 있거든. 너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착해. 그것도 큰 강함이야. 태연은 그럴 때마다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미란이 군대에 간 후 상황은 달라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태연은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덩치 큰 아이들이 태연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장난이었어요. 교과서를 숨기거나 급식비를 빼앗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어요. 아이들은 태연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때렸어요.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했어요. 태연의 가방을 물에 던지고 책을 찢었어요. 야, 서태연. 너희 누나가 군대 간다고 뭐가 달라진 줄 알아? 너는 여전히 약해 빠진 새끼야. 돈 없으면 맞을 각오해. 아무한테도 말하면 죽은 줄 알아. 태연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특히 누나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미란이 자신 때문에 걱정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미란은 훈련 중에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미란아,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태연이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순간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태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가운 해풍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태연이가 스스로 목숨을.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란의 무릎이 꺾였어요.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파도 소리도 동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미란은 급히 휴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연의 방에서 유서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누나, 미안해. 나는 누나처럼 강하지 못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학교에서 매일 맞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누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 누나는 나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나만큼은 꼭 행복하길 바라. 사랑해. 미라는 유서를 읽으며 오열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가 되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내가 뭘 했지? 내가 대체 뭘 했지? 미라는 자신을 책망했어요. 태연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놓쳤어요. 동생이 혼자 견뎌야 했던 고통을 전혀 몰랐어요. 장례식 날 미라는 태연의 반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태연을 괴롭혔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약한 애였어요. 별거 아닌 일로 그런 선택을 하다니.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란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며칠 후 미란은 지휘관에게 찾아갔어요. 전역하겠습니다. 서중사,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의 최고 교관이잖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휘관은 이유를 물었지만 미란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란은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파도가 그녀의 발끝을 적셨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태연아, 누나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모두 터져나왔어요. 그때 미란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성인 남자들만 훈련시키지 않겠다고. 아직 어리고 미숙한 아이들에게 가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치겠다고. 태연아, 누나가 너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도와줄게. 약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게. 미라는 체육교사가 되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운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땀 흘리는 것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를 지키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30살이 된 미라는 울산으로 향했어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곳에는 거칠지만 뜨거운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녀의 새로운 목적지는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였어요.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한때 가장 강인한 전사들을 만들어냈던 미란의 가장 어려운 도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기차 창밖으로 울산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거대한 공장들과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보였어요. 미라는 가슴에 태연의 사진을 꼭 안고 있었어요. 태연아, 누나가 해낼 수 있을까?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태연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누나라면 할 수 있어. 미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태연을 위해서, 그리고 태연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의 정문을 처음 본 순간 미란의 코끝에 진한 기름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거대한 공장지대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학교는 모든 것이 크고 투박했어요. 넓은 운동장에는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체육기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실습동에서는 쇠를 다루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어요. 그 사이를 오가는 학생들의 체격은 보통 고등학생들보다 훨씬 다부졌어요. 여기는 교복보다 작업복이 더 어울릴 것 같네. 미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곳은 섬세함보다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였어요. 거친 남자들의 세계였죠. 교무실에 들어선 미란을 본 교감 선생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50대 중반의 교감 선생님은 미란을 앉히고는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좀 거칩니다. 특히 2학년의 사대장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있어요. 교감 선생님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 아이들은 웬만한 남자 선생님들도 어려워해요. 부디 조심하시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사대장. 미라는 그 별명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군대에서 훨씬 거친 사람들을 다뤄본 그녀에게는 조금 유치하게 들렸거든요. 괜찮습니다. 잘해볼게요. 미란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긴장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첫 수업 시간이 다가왔어요. 넓은 운동장에는 200명이 넘는 남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란이 운동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 체육 선생님이야? 헐, 여자네. 학생들의 시선이 미란에게 집중됐어요. 그 시선들이 결코 곱지 않았어요. 호기심 반, 무시 반이 섞인 눈빛들이었어요. 미란이 가운데로 걸어가자 여기저기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와, 미친. 이번 체육선생 완전 여자다. 몸매는 좋은데 우리 데리고 뭐 하려는 거야? 피구나 하자고 할 건가? 학생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어요. 미란의 가슴이 순간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굳건히 유지했어요. 그때 학생들 사이를 가르고 4명의 남학생이 앞으로 나왔어요. 다른 학생들과는 확실히 다른 아우라를 풍기는 아이들이었어요. 맨 앞에 선 학생은 근육질의 탄탄한 체격이었어요. 레슬링으로 단련된 듯한 어깨와 팔뚝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정도연이다. 미라는 속으로 그의 이름을 되뇌었어요. 교무실에서 들은 사대장 중 리더격인 아이였어요. 정도연 옆에는 키가 크고 날렵한 체격의 학생이 서 있었어요. 축구부 특유의 탄력 있는 몸놀림이 눈에 띄었어요. 임준호였죠. 세 번째는 정말 덩치가 컸어요. 투포한 선수답게 어깨가 넓고 팔이 굵었어요. 최민석이었어요. 마지막 한 명은 까맣게 그을린 피부에 반항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박성우였어요. 그의 손목에는 오토바이 장갑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정도연이 팔짱을 끼고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도발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실례지만 저희 데리고 피구나 배구 같은 거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정도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남자보다 팔뚝이 굵으신 것 같은데 3대 운동 몇이에요? 벤치프레스 100은 넘어요? 운동장 전체가 폭소로 뒤덮였어요.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미란을 쳐다봤어요.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미란의 가슴을 찔렀어요. 미란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미란은 정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 수업의 규칙부터 알려줄게.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운동장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첫째, 이 운동장에서는 나를 선생님 또는 교관님이라고 불러. 둘째, 내 허락 없이는 어떤 장비에도 손대지 마. 셋째, 내 훈련 방식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 미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권위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도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규칙은 힘 있는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희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부터 증명해 보세요. 정도연이 운동장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장애물 코스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저랑 한번 달려볼까요? 제가 이기면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운동하고 선생님이 이기면. 정도연이 잠시 멈추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선생님 말씀을 하늘처럼 모시겠어요. 학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우와, 정도연이 진짜 도전장 냈다. 선생님이 받을까? 정도연이 이길 텐데?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앞으로의 모든 수업이 걸린 중요한 승부였어요. 미란은 잠시 정도연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태연을 괴롭혔던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미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좋아. 미란의 대답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이기면 너희 사대장은 앞으로 한 달간 내 모든 훈련에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따라야 해. 정도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당연하죠. 근데 선생님이 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러 갔어요. 15분 후 출발선에 선 두 사람을 향해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박철민 체육부장이 착잡한 표정으로 호각을 들었어요. 준비.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도연은 마치 짐승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시작. 삐하는 호각 소리와 함께 정도연이 총알처럼 뛰쳐나갔어요.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미라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일정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한 호흡과 보폭을 유지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2m 높이의 벽이었어요. 정도연이 팔의 힘으로 억지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미라는 달리던 속도를 그대로 이용해서 물 흐르듯 벽을 넘었어요. 두 번째는 철봉이었어요. 정도연이 매달려서 몸을 흔들며 넘어갔어요. 미라는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깔끔하게 통과했어요. 세 번째는 포복으로 지나가는 철조망이었어요. 정도연이 거칠게 기어가는 동안 미라는 뱀처럼 부드럽고 빠르게 통과했어요. 학생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던 정도연이 점점 지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반면 미라는 처음과 똑같은 속도를 유지했어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마지막 장애물인 5m 로프 앞에서 미란이 정도연을 따라잡았어요. 정도연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럴 수가. 정도연이 로프를 반쯤 올랐을 때였어요. 미라는 오직 팔의 힘만으로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로프를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땡! 맑은 벨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미란이 먼저 정상의 벨을 친 거예요. 운동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두 입을 벌린 채 미란을 바라봤어요. 미란은 로프를 타고 내려와 숨을 헐떡이는 정도연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훈련의 기본은 체력 배분과 정확한 기술이야. 힘만 믿고 날뛰는 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지. 정도연이 미란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만함 대신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교관님. 제가 졌습니다. 운동장에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을 깬 것은 한 학생의 박수 소리였어요. 그러자 운동장 전체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라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더 이상 그들의 눈에 조롱은 없었어요. 대신 호기심과 존경심이 섞인 시선들이었어요. 자, 이제 진짜 수업을 시작해볼까? 미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사대장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울산 현대공고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미란을 여자 선생님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짜 교관님을 만난 거예요.
미라는 그날 밤 기숙사에서 태연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태연아, 누나가 첫걸음을 내디뎠어. 이제 정말 시작이야. 창밖으로 울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란의 새로운 도전도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장애물 경주에서 이긴 후 미란의 수업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대장은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지시를 따랐지만 여전히 진짜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미란은 그들의 눈에서 무언가 깊숙이 숨겨진 것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미란은 보건실을 찾았어요. 파스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보건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여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아, 새로 오신 체육 선생님이시군요. 김영숙이에요. 영숙의 얼굴에는 20년 넘게 이 학교 아이들을 돌봐온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생기가 넘쳤어요. 서미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요즘 우리 학교가 난리예요. 서 선생님 때문에 말이에요. 영숙이 쌍화탕을 건네며 말했어요. 애들이 온몸에 알이 배겨서 매일 저한테 와요. 아야야, 선생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영숙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보기 좋아요. 예전에는 자기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던 애들이거든요. 이제는 땀 흘리는 것의 가치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미란이 쌍화탕을 마시며 물었어요. 사대장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영숙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도연이부터 말해볼까요? 겉으로는 저렇게 센 척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여린 아이예요.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혼자 동생 둘을 돌보며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일 찾아 멀리 나가시고 어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거든요. 미란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정도연의 강함에 대한 집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강해져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함에 대한 일종의 강박이 있는 불쌍한 아이죠. 준우는 어떤 아이예요? 준우는 머리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잘못된 곳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축구할 때는 천재적이지만 그 영리함으로 다른 아이들을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이는 덩치는 크지만 사실 가장 순한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편이죠. 성우는 영숙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성우는 가장 복잡한 아이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외로운 아이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미라는 쌍화탕을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며칠 후 미라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구기 종목에서 벗어나 팀워크를 중시하는 훈련이었어요. 크로스핏과 서킷 트레이닝을 섞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었죠. 오늘부터는 모든 훈련을 팀으로 해요. 한 명이 포기하면 팀 전체가 다시 시작이에요. 미란의 말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왜 팀으로 해야 해요? 정도연이 물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동료 없이는 진짜 강해질 수 없거든. 그 순간 미라는 체육관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였어요. 미란이 창고 문을 열자 한 학생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기계설계과 2학년 이재민이었어요. 재민은 다른 학생들보다 체구가 작고 얼굴도 어려 보였어요. 그의 옆에는 부서진 기계 모형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미란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재민은 고개를 들었는데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밤새워 만든 건데.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그랬어? 사대장 형들이. 장난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3개월 동안 만든 거예요. 미란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재민의 모습에서 태연이 겹쳐 보였어요. 똑같이 약하고 똑같이 혼자였어요. 미라는 창고 밖으로 나가 사대장을 불렀어요. 정도연, 임준호, 최민석, 박성우. 이리 와. 4명이 다가왔을 때 미란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너희들이 이재민 학생의 작품을 부쉈지? 정도연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설마 그렇게 약한 애인 줄 몰랐죠. 미란의 눈빛이 순간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창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좋아. 너희들이 부쉈으니 너희들이 다시 만들어. 뭐요? 1시간 줄게. 원래대로 만들어놔. 못하면 오늘 운동장 100바퀴야. 준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딴 쇠조각 뭐가 어렵다고. 4명은 창고로 들어가 부서진 조각들을 만지작거렸어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포기했어요. 복잡한 기계 부품들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1시간 후 4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못하겠어요.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미란이 재민을 불렀어요. 이재민 학생, 이 형들에게 보여줘. 이게 원래 어떤 거였는지. 재민은 처음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란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재민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법처럼 흩어진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15분 만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로봇이 완성됐어요. 사대장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특히 정도연의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어요. 잘 봐. 미란이 4명을 향해 말했어요. 이것도 강함이야. 너희가 가진 힘과는 다른 종류의 강함이지. 진짜 강함은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재능을 인정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커 나가는 거야. 정도연이 재민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재민아, 미안해. 앞으로는 재민이를 괴롭히지 마. 대신 도와줘. 며칠 후 정도연은 혼자 미란을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 일주일 동안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특별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선생님도 함께 완주하시는 거죠. 미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조건은? 선생님이 완주하시면 저희가 완전히 항복할게요.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겠어요. 하지만 정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만약 선생님이 중간에 포기하시면 이 학교를 떠나주세요. 저희는 저희보다 약한 사람한테 배우고 싶지 않거든요. 미라는 정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마지막 저항의 불꽃이 타고 있었어요. 좋아. 받아들일게.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훈련 프로그램은 내가 최종 점검해. 그리고 참가하고 싶은 다른 학생들도 막지 마. 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새벽 5시에 운동장으로 나와. 일주일간의 지옥이 시작될 거야.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태연의 사진을 꽉 쥐었어요. 태연아, 누나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태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누나라면 할 수 있어. 다음 날 새벽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운동장에 30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사대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호기심에 참가한 거예요. 미라는 학생들 앞에 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지금부터 일주일간 진짜 훈련이 시작돼. 한번 시작하면 중도 포기는 없어. 각오됐지? 네. 학생들의 대답이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미란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어요. 그럼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해. 지옥주가 시작됐어요. 미란은 사대장이 짜온 유치한 훈련 프로그램을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진짜 특수부대 훈련을 바탕으로 한 혹독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첫날 새벽 울산의 간절의 안도로에서 15km 달리기가 시작됐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둘째 날에는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팀으로 움직이는 훈련이었어요. 한 명이 포기하면 전체가 다시 시작이었어요. 민서가 힘내. 조금만 더. 정도연이 지친 민석을 격려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셋째 날에는 개펄에서 포복으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아이들과 똑같이, 아니 더 완벽하게 모든 훈련을 해냈어요. 그녀는 가장 앞에서 달렸고 가장 무거운 통나무를 들었어요. 단 한순간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탈락자들이 나왔어요. 30명으로 시작한 훈련에서 넷째 날에는 12명만 남았어요. 교관님, 정말 괴물이에요. 성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미라는 단순히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훈련 중간중간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어요. 민서가, 준호가 뒤처지고 있어. 내가 가진 힘은 너 혼자 잘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야. 뒤처지는 동료를 끌어주라고 있는 거지. 성우야,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동료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야. 미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지옥주의 마지막 날 가장 힘든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지산에서 하룻밤 동안 하는 야간 산악훈련이었어요. 지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여러 지점을 통과해야 했어요. 마지막 훈련이야. 각 팀은 지정된 시간까지 목표 지점들을 모두 통과해야 해. 미란이 남은 10명의 학생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 함께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해. 진짜 팀워크가 필요한 거야. 정도연이 이끄는 A팀과 성우가 이끄는 B팀으로 나뉘었어요. 두 팀 모두 자존심을 걸고 어둠 속 산길을 헤쳐나갔어요. 미라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며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밤 11시쯤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팀 즉시 훈련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미란이 급하게 무전을 보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산길이 진흙탕이 되고 개울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정도연의 A팀이 급류가 흐르는 계곡을 건너던 중이었어요. 폭우로 약해진 산비탈에서 갑자기 흙과 바위가 무너져 내렸어요. 으악! 민석의 비명소리가 어둠을 찢었어요. 거대한 나무가 그의 다리를 눌러버린 거예요. 민석아! 정도연이 울부짖었어요. 혼자 힘으로 나무를 밀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눈앞의 끔찍한 상황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소 영리했던 그도 이런 위기 앞에서는 어린아이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성우는 무서워서 몸을 떨었어요. 재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바로 그때 미란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체육교사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위기를 겪어본 냉철한 지휘관 스나이퍼로 돌아와 있었어요. 모두 정신 차려. 지금부터 내 지시에 따라.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든든했어요.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준호, 지금 즉시 119에 신고해. 우리의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알려줘. 도연, 주변에서 가장 튼튼한 나뭇가지를 여러 개 구해와. 지렛대로 쓸 거야. 성우, 내 배낭에 있는 모든 끈을 꺼내서 하나로 연결해. 나무를 고정할 로프가 필요해. 재민, 내가 배운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장 적은 힘으로 나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받침점을 계산해. 미라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각자에게 정확한 역할을 줬어요. 아이들은 혼란 속에서도 처음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어요. 정도연의 힘, 준호의 상황 판단 능력, 성우의 빠른 손놀림, 재민의 지식,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미라는 민석 곁으로 달려가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리고 고통에 떠는 민석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민석아. 조금만 참아. 누나가 여기 있어. 우리가 널 혼자 두고 가지 않을 거야.
미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민석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아이들은 힘을 합쳐 지렛대를 만들었어요. 재민이 계산한 받침점에 나뭇가지를 놓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았어요. 하나, 둘, 셋. 거대한 나무가 조금씩 들려 올라갔어요. 그 순간 민석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어요. 해냈다. 아이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울었어요. 땀과 비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채로 말이에요. 저 멀리서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옥주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 끝에서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정도연은 사대장을 모두 데리고 미란을 찾아왔어요. 그들의 모습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도연이 깊게 머리를 숙였어요. 교관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요. 미라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란의 체육 수업은 다른 학교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정도연은 청소년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가 됐어요. 주말마다 학교에 와서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준호는 체육교육과에 진학했어요. 민석은 역도 선수가 됐고 성우는 작은 헬스장을 차려서 청소년들을 위한 운동 공간을 만들었어요. 재민은 혁신적인 운동기구를 발명해서 전국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어느 가을날 학교 전체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미라는 스탠드에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승리에만 집착하지 않았어요. 넘어진 상대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땀 흘리는 것을 즐겼어요. 그 순간 미란의 눈앞에 태연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얼굴이 아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있었어요. 누나, 정말 잘했어. 이제 나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미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마침내 마음속 깊은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태연아, 누나가 약속 지켰어. 미란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거칠고 미숙했던 아이들을 진짜 팀으로 만들어냈어요.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녀 자신도 아이들과 함께 자랐어요. 명령만 하는 교관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됐어요.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했어요. 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더 많은 태연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란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상처받은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미란이 태연을 잃은 아픔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성장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도연의 힘, 재민의 지식, 준호의 판단력이 모두 합쳐져서 위기를 극복해낸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